자, FA컵 4강전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지난 리그 경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경기를 봤다. 그래서 이 경기도 기대가 컸죠. 스코어는 2대3입니다. 웸블리기 때문에 뭐 어떤 스코어를 먼저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맨시티는 4강에서 탈락, 리버풀은 결승 진출 이렇게 됐습니다. 그 0506 웨스트햄전 그 스티븐 제라드의 아주 엄청난 종료 직전 2개의 골이었죠. 기억합니다. 그 골들이 나오면서 이제 리버풀이 우승을 했던 그게 FA컵 마지막 우승이었고 마지막 결승은 이제 2011-12 시즌이었어요. 그때 디마테오의 첼시가 매직을 쓸 때 챔스 결승 이전에 FA컵 결승이 있었다. 그때도 드록바가 활약을 해가지고 첼시가 이제 그 FA컵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리버풀이 준우승을 했는데 그 FA컵 이후로 10년 만에 FA컵 결승에 올랐어요. 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일에서 모레 넘어가는 이제 밤에 새벽에 첼시가 수정국이랑 하죠. 맞아요. 근데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첼시가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본다면 두 팀의 결승전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맨시티하고 리버풀은 2번 비겼는데 드디어 이제 리버풀이 한 번 잡아내는 모양새가 됐고 첼시 리버풀은 그 카라바오컵도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3번 다 비겼어요. 맞아요. 만약 이번에도 성사가 된다면 진짜 진릴 대로 질리게 만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볼 일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리버풀이 3골을 쭈르륵 넣은 다음에 막판에 이제 맨시티가 따라잡기 시작한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는 아무래도 리버풀이 좀 유리하게 많이 가져간 느낌이었는데 뭐 경기는 쭉 이 형철이한테 얘기를 듣겠지만 맨시티의 그 부상 여파가 좀 커 보입니다. 커 보이죠. 아무래도 더블라이너가 없는 부분이 맨시티의 중앙 빌드업이 아예 안 되게끔 만들었고요. 이거 라인업을 먼저 얘기 드려야 되는데 그 그릴리시 선수가 약간 데브라이너가 해주는 것처럼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어요. 그래서 페르난지누랑 베르나르도 실바가 더블 볼란치 형태로 빌드업을 맡고 이거는 그 리그 때와 동일합니다. 맞아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많이 도와줬죠 그때도. 그때 그 위쪽으로 더블라이너가 중앙의 프리로 역할을 맡았는데 전반에는 그릴리시가 오히려 그 역할을 맡았어요. 포든이 왼쪽, 저기 이제 스털링이 또 제로톱, 그리고 제주스가 이번에도 오른쪽이었는데 맨시티가 똑같이 리버풀에게 리그에서처럼 압박을 하려고 했어요. 4-4-2 대용으로 리버풀에게 똑같이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선수들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이게 베르나르도 실바도 이제 지쳤고 칸셀로도 지쳤고 뭐 스톤스처럼 이렇게 연달아 뛰는 선수들도 아무래도 체력적인 여파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거리 이동도 해야 되지, 코어 라인에 있는 선수들 지치지. 페르난지뉴는 로드리를 대신해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페르난지뉴가 아니죠. 교체로 나오면 잘하는데 선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페르난지뉴의 그 기동력까지 문제가 되면서 원래 전술이 아예 잘 구현이 안 됐습니다. 원래 지난주랑 차이가 굉장히 났던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리버풀도 여기에 대응을 잘했어요. 이게 저는 그 연달아 두 경기니까 농구식 표현을 하면 리그 경기가 1쿼터, 2쿼터고 이번 경기가 3쿼터, 4쿼터 같아요. 1쿼터 패배 저는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력. 솔직히 제 표현을 빌리자면 그거는 약간 상대 수를 완전 읽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패배 완전한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2쿼터는 리버풀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경기력이 약간 우위를 점하는 향방도 있었죠. 리그 경기 후반전. 그러면 이제 3쿼터로 넘어야 되는데 3쿼터로 넘어오니까 2쿼터 때 클럽이 배웠던 점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반대로 3쿼터에서 맨시티는 1쿼터 때 잘했던 그 압박이 선수들의 변화 또 뛰고 있는 기존 선수들 체력 저하 이것 때문에 아예 나오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부상당해서 빠지고 막. 그럼 2쿼터 때 유지된 리버풀의 컨셉을 봐야 됩니다. 티아고나 케이타가 번갈아 가면서 파비뉴 옆으로 내려와가지고 빌드업 보조를 해주고 맨시티가 그러면 압박하는 선수가 한 명이 따라오거든요. 케이타가 내려올 때 뭐 당장 그릴리시가 따라 나오거나 아니면 케이타가 측면에 있다가 내려오면 진첸코가 따라 나오거나 그러면 바로 그 압박으로 따라 들어온 선수의 뒤쪽 공간으로 반대 자원의 미드필더가 침투하거나 아니면 가짜 9번 마네가 내려와서 수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쪽에 풀백이 올라가가지고 측면에 수적으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 맨시티의 압박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뷔를 클럽이 잘했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의 개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2쿼터의 내용이 이랬기 때문에 3쿼터로 넘으면서 그 중간에 맨시티는 아틀레티코 원정이 약간 좀 상처를 많이 받았죠.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 경기는 맨시티가 올라가긴 했는데 출혈이 많은 경기였어요. 너무 출혈이 많았어요. 부상자들도 많았고 그 다음 경기에 또 징계로 못 나오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릴리시니가 한번 땡겼고 체력적으로도 버겁고 원정이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심하고 그러니까 맨시티는 이게 펩이 뭔가 다른 변화를 주려고 해도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맨시티가 초반 3실점 뭐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도 결국 아케가 공중볼을 못 따는 센터백은 아니지만 높이 대 높이로 만나면은 수적으로 참여가 안 돼요. 키가 작기 때문에. 아케가 지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기록을 보면 클리어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선수가 엄청나게 제공권에 강력한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실점에 있어서의 두 번째 책임이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책임은 무엇이냐? 스테픈의 실수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면 이거는 맥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그때 우리가 봤던 경기처럼
유럽 최고조에 있는 팀들 간에 최강에 있는 그런 대결인데 그 정도의 미스가 나온다? 아니 당장 리버풀도 골키퍼 실수로 피를 본 적이 있었잖아. 아드리안. 카리우스, 네. 아드리안.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스테픈도 이러면 다 보면 나는 사실 스테픈 경기를 쭉 다 보지 않아서 이 선수가 이 미국 대표팀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맨시티에서 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내가 기억나는 건 큰 미스를 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첼시전에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점점 발전을 해야 되는데 중요 무대에 대한 어떤 긴장이 아직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결국 좀 발목을 잡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전반적인 기반 왜 맨시티가 초반에 좀 경기력이 미었는가는 앞서 설명드렸고 그 패배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스테픈의 실수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 코나테가 실점했던 장면에서는 머리, 높이의 숫자의 부족 그게 첫 실점이었죠. 원인이 됐었죠.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드는데 반대로 이제 리버풀은 오히려 맨시티를 압박할 때 꽤 힘을 잘 발휘했어요. 리버풀이 압박할 때 보면 마네, 살라, 디아스가 마네는 페르난지뉴를 묶고 살라랑 디아스는 스톤스랑 아케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진첸코랑 칸셀로, 아놀드랑 로버슨이 들어와서 그대로 압박을 하는데 여기서 맨시티에게 세 번째로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또 진첸코예요. 물론 뭐 이 선수의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엄청 어렵긴 하겠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때 너무 못하거든요. 그렇지. 그 진첸코를 그냥 말 그대로 리버풀이 공략하면서 실수 유발시키고 뒷공간 털고 이게 리버풀의 압박이 맨시티를 그냥 중앙에서 그냥 막았잖아요. 쓰리톱이 페르난지뉴랑 아케랑 스톤스 막으니까 네. 그럼 측면으로 몰리게 되는데 측면으로 올리면 풀백의 빌드업이 중요해요. 근데 이 풀백의 빌드업 칸셀로 지쳐있죠. 진첸코 역할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리버풀의 풀백까지 올라와서 극단적으로 압박을 걸어버리니까 전반전 내용은 리버풀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맨시티가 굉장히 화려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팀입니다만 풀백 관련된 스쿼드의 뎁스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칸셀로랑 워커가 나오면 이게 뭐 누가 봐도 최강급 풀백인데 그쪽에 그들 둘 중에 한 명만 빠져도 확 문제가 생겨. 그 만약에 그나마 중간중간에 빠졌던 선수가 워커여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칸셀로가 빠졌으면 그럼 답 없어. 제가 볼 때 더 출혈이 심했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칸셀로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또 전술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왼쪽 풀백에 좀 폭을 벌리는 왼발 풀백은 이제 진짜 필요하다. 정발 하나. 네,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좀 맞아. 다양하게 전술을 가져갈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맨시티가 그 전반전 경기 내용이 밀릴 때 리버풀에게 압박에 고전할 때 또 하나 얘기해야 될 선수가 그릴리시입니다. 그릴리시. 페르난지뉴, 베르나르도 실바 그 위쪽에 그릴리시 이렇게 네. 중앙 미드필더 구성이 됐잖아요. 그럼 그릴리시가 더브라이너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줬어야 보여줘야죠. 되는데 그 전반에 보면 3선 2명이랑 그 위쪽의 공격진이랑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었어요. 중원을 그냥 리버풀한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릴리시가 자꾸 위치를 못 잡고 너무 위쪽으로 가 있다가 아니면 측면으로 너무 빠져 있다가 포드리랑 겹치고 자리를 못 잡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의 맨시티는 그릴리시도 경기력에서 아예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이 선수 쓰임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더브라이너를 대신하는 역할은 물론 지금 뭐 쓰이 선수가 너무 없고 균도안도 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안 쓰는 게 맞지만 네. 그릴리시도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 쟤를 어떡하냐? 뭐 저 선수가 네. 내년은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능력이 없었던 선수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 쓰려면, 모습은 빌라에서 장점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아. 맞아요. 잘 쓰려면 정발 풀백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스트라이커도 좀 필요하고. 스트라이커도 필요해요. 빌라에서 메타겟 그렇죠. 아니면 센터백 밍스가 또 올라와서 막 오버래핑해서 도와줬듯이 정발 윙은 풀백이 필요하고 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 그렇게 맨시티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후반전에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릴리시랑 포든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릴리시 측면도 보내고 포든이 중앙으로. 그렇죠. 그래서 포든도 어쨌든 중앙이지만 좀 왼쪽으로 빠지면서 왼쪽 수쪽이가 좀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전반에 태양을 맞닥뜨리는 게 맨시티 수비 쪽이었어요. 볼을 못 뿌리더라고요. 네. 근데 후반에는 힘들죠. 펩 가르디올라도 약간 그 하프타임에 그 있잖아요. 엄청 토킹을 했는지 라커룸 대화를 했는지 바로 맨시티 선수들이 의식하고 무조건 볼을 빠르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리버풀이 중앙으로 압박을 하려 할 때 빠르게 맨시티가 전반보다 빠르게 볼을 주니까 풀백에게 가는 볼이 빨라졌고요. 진첸코에게 가는 거는 사실 영향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칸셀로에게 줬어요. 근데 칸셀로 쪽으로 압박이 덜 붙을 때 빠르게 칸셀로 쪽으로 볼이 넘어가니까 칸셀로가 바로 뭐 페르난지뉴나 이러한 자원들과 오른쪽에서 순환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다시 중앙으로 볼을 줄 때 칸셀로가 오버래핑을 하니까 제수스 뭐 저기 스털링 포든 아니면 그릴리시 다 박스로 들어오거든요. 리그 때와 마찬가지로. 쓰리톱이 중앙으로 좁히고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는 방식인데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려고 할 때 후방에서 빠르게 볼이 나가니까 풀백이 폭을 벌리고 그럴 때 박스로 모여드는 공격진에게 그냥 스루 패스나 얼리 크로스 찔러주면 맨시티가 바로 공격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 초반에 맨시티가 기세를 잡았어요. 근데 후반전 중반 되니까 클롭도 이걸 눈치채고 수비폭을 벌립니다. 어차피 오늘 저 포든 자리 혹은 그릴리시 자리 이
더브라이너가 원래 뛰었던 자리에 영향력이 부족하니까 떨어지니까 어차피 맨시티 빌드업은 측면으로만 간다. 그러니까 리버풀도 계속 좁혀서 대응하다가 이제는 좌우폭을 넓혀서 대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맨시티 공격이 잘 안 풀렸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스코어를 떠나서 패배 그림이 좀 더 잘 먹혔다면 이번 FA컵에서는 클럽의 그림이 조금 더 대응이나 초반 어떤 이런 거나 조금 더 좋았던 느낌이네. 그렇죠. 그게 3, 4쿼터의 어떤 내용에 2쿼터에서의 느낀 점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됐고 2쿼터, 1, 2쿼터 때와 다르게 맨시티는 정상적인 100%의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맨시티의 올 시즌 불안점이었던 풀백의 퀄리티, 3선 뎁스의 문제, 그리고 그 그릴리시의 어떤 쓰임새, 더브라이너가 없을 때 4-2-3-1의 비슷한 어떤 전술을 쓸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까지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맨시티가 리그컵이나 FA컵을 그래도 좀 따면서 도메스틱 트래블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리그컵은 거의 사실 맨시티컵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리그컵도 이번엔 탈락, FA컵도 탈락하면서 어쩌면 리그와 챔스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 사실 리그와 챔스 집중하는 팀은 주로 리버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리버풀은 이번에는 뭐 챔스 남아 있고 리그도 남아 있습니다만 또 국내 컵에서는 FA컵까지. 그러면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땐 트래블이 가능한 상황을 그려가고 있죠. 뭐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카라바오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쿼드러플. 그렇지, 쿼드러플까지 가능하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에도 이 지난 경기나 이번 경기 생각하면 만의 위력이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라 살라가 조금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다행인 점입니다. 가짜 9번으로 마네를 후반기 때 발견하고 있죠. 여튼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리그 경기만큼 아주 하이 퀄리티의 경기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맨시티에 부상 선수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는 뭐 재밌게 보셨을 거고. 그리고 리버풀 팬들은 클럽의 전술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높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FA컵 결승에 리버풀이 진출했고 이제 맨시티는 남은 거는 챔스와 리그. 그리고 리버풀은 진짜 올해 커다란 대업을 완성할 수도 있다. 쿼드러플까지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놨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